네, 안녕하세요. 프루츠 투자자문의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자체 리서치 사이트인 프루팅에 5월 16일자로 기재된 다가오는 부채 한도 위기를 해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칼럼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의 이슈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은 부채 한도 상향이 없으면 6월 1일 디폴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CDS 프리미엄은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 70보다 훨씬 높은 현재 이제 175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현재와 같이 지연되며 디폴트 우려로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던 사례가 201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의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장은 그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 여름을 되돌아보며 당시 시장의 반응을 참고한다면 향후 관련 이벤트가 발생할 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1년의 경제 및 금융 상황은 현재와 매우 달랐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현재 부채 한도 협상이 2011년과 비슷한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시장의 반응이 비슷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은 유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2011년의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디폴트 가능성과 신용 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며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산 위기가 발생하기 전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2011년 2월 초 3.73%로 정점을 찍은 뒤 7월 28일에는 2.94%로 이미 크게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9월 말에는 1.72%로 122 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하락했습니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비슷한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반면에 여기 연두색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2년물 수익률은 11년 2월 0.85%에서 9월 중순까지 최저 15bp까지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것은 주식시장으로부터의 도피, 즉 안전자산으로의 회피 성격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네, 2011년 4월 말 고점부터 11년 10월 초 저점까지 S&P 지수는 19.4% 하락을 했는데, 이는 2009에서 2010년 강세장 중에서 가장 큰 폭의 가격 조정 중 하나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29.6%, S&P 중형주 지수는 26.6%, 소형주 지수는 26.7% 하락하는 등 중소형주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16.1%의 고점 대비 저점 손실을 기록하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섹터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그 정도는 모두 달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지역은행, 금융, 보험과 같은 금융 관련 섹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섹터는 소비재, 정보기술, 건강, 소매, 유틸리티 등이었습니다. 네, 2011년 이 기간 동안 금융자산만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디폴트 우려로 인해 달러 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금값은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온스당 1,482달러에서 1,890달러까지 27% 상승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11년과 2023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1년과 현재인 2023년의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과 하원 의장 등이 달라지는 등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현재 동일하지 않습니다. 2011년 당시에는 공화당 강경파 45명의 의원들이 협상을 거부하며 막판까지 해결이 안 되었었는데, 현재 공화당에는 훨씬 더 강경한 프리덤 코커스 소속 하원 의원이 53명이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이번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 2023년 매크로 시장 조건은 2011년과는 크게 상이합니다. 채권 시장과 관련하여 2011년에는 연준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한창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제로금리는 단기금리의 상승을 막고 양적 완화는 장기 채권 금리를 인위적이고 꾸준하게 하향 안정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현재의 상황은 당시와 거의 정반대입니다. 과연 인플레이션이 2011년과 다르게 높은 상황에서 양적 완화 없이, 심지어 양적 긴축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장기채가 일시적이라도 디폴트의 안전한 피난처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주식 밸류에이션은 2011년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2011년 4월 29일 시장이 정점을 찍었을 때 S&P 500 시가총액은 GDP 약 79%였고 6개월 후인 11년 10월 3일 디폴트 우려로 인해 62%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기준 S&P 500 시가총액은 GDP 141%로 11년의 약 2배 수준입니다. 따라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증시 하방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의 예산 상황이 2011년과 다릅니다. 2011년 예산안 논의 당시 연방 예산 적자는 GDP의 약 9.3%였으며 연말까지 8%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2012년 말 부시 및 오바마 감세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16년에는 GDP의 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에 극도로 낮은 금리와 부채 상환 비용의 감소는 연방정부가 통화정책에 힘입어 거의 무료로 차입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3년 3월 31일 기준 연방 예상 적자는 GDP의 7.1%로 11년보다는 작지만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정적자는 GDP의 4%에서 7.1%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차입 비용이 치솟았습니다. 또한 공공부채는 11년 GDP의 87%에 비해 현재 GDP의 113%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년 초의 거시경제, 예산, 시장 상황은 11년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시 11년과 동일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베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1년보다 복잡한 정치 상황과 다른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부채 한도 협상에 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시장의 인식이 현재 CDS 프리미엄의 폭등을 만들어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1년 S&P의 신용등급 강등 검토 발표 이후 미국 CDS 1년물은 46bp에서 80bp로 급등했었으며 타결 직후인 8월 1일에는 40bp로 급락하였습니다. 11년에 80bp 부근에서 CDS 프리미엄이 유지되었던 기간은 단 5일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단기물 CDS 상승은 과거 부채 한도에 도달했던 시기에도 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한 달 이상 90bp를 상회하고 있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11년에 비해 큰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의 CDS 명목 유통 잔액은 23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42억 달러를 기록해 연초 대비 5억 달러 증가했으며 8주간 증가 규모는 11년 이래 최대입니다. 거래량은 작년 말에 평균 7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11억 달러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실제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거론되는 그 자체만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며 부채 한도 협상 지연은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는 동시에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을 초래해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다가오는 부채 한도 위기를 해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개월 전 채권 변동성 무브 인덱스는 코로나19 고점을 넘어섰고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도달한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지난달 무브 인덱스는 안정세를 유지했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의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 간의 변동성에 대해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인 빅스 지수는 급락하여 최저점에 접근하였습니다. 빅스 지수는 17포인트 아래에서 코로나 최저점을 다시 한번 달성하며 채권 변동성과 주식 변동성이 엄청난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결과는 금리 범위를 확장하고 금리 변동폭의 급격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이러한 수준의 금리 변동은 금리 시장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오늘과 유사한 부채 한도 대치 상황은 미국 정부의 전례 없는 신용 강등을 유발하여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을 뿐 아니라 S&P 500은 10일 동안 1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부채 한도 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옵션 시장에서는 변동성 상승에 대한 해지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약 10%의 시장 매도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1년 중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빅스 지수의 상승에 대해 베팅하는 빅스 지수의 콜 옵션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최근 2018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지정학적 위험에서 경기 침체, 지역은행이 다시 무너지고 있고 은행 시스템의 균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른 위험들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는 VIX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VVIX 지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수요로 VVIX가 급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VIX가 꾸준히 하락하여 17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VIX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다가오는 부채 한도 위기를 해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자체 리서치 사이트인 프루팅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면 해당 칼럼뿐만 아니라 양질의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